유리잔이 벽에 부딪히는 굉음이 고요했던 아파트를 뒤흔들었습니다. 72세 강두석의 분노가 폭발한 그날,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두석은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뭐냐고. 집에서는 눈칫밥 먹는 노인네,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퇴물. 40년 넘게 일했던 나를 세상이 이렇게 대접해? 놀란 아내 박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무슨 일이에요? 은행 지점장에서 퇴직한 후 그의 삶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3개월 전 2023년 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은은한 햇살이 창을 통해 부엌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침묵만이 두껍게 내려앉은 시간이었지요. 강두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보며 기계적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박순자는 부엌을 오가며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자주 남편에게 향했지만 강두석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동창회 간다고 했지요? 양복 다림질해 놨으니까 입고 가요. 박순자가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강두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행 지점장으로 40년을 일하다 퇴직한 강두석. 한때는 가정과 직장에서 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집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과 TV 뉴스, 그리고 가끔 고스톱 치러 나가는 것이 그의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박순자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밥 먹고 병원 가기로 한 거 잊지 마요. 당뇨 검사 받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요. 강두석은 짜증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알았다니까? 내가 귀가 먹었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마.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약 좀 제때 챙겨 먹지. 혈압약도 매번 빼먹고. TV 소리만 울려 퍼지는 적막한 거실에서 두 노인의 숨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이 무색하게 그들은 마치 두 척의 외로운 배처럼 같은 공간에 떠 있을 뿐이었지요. 잠시 강두석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1972년 서울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 시절 그는 통기타를 치며 교정을 누비던 청년이었지요. 고래사냥을 부르며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그날들의 생생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부터 그의 삶에서 색깔이 빠져나갔을까요? 그러던 중 전화벨 소리가 회상을 깨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강두석의 오랜 친구 최병국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석아, 나 병국이야. 오늘 동창회 온다며? 내가 데리러 갈게. 강두석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좋지. 3시쯤 데리러 와. 최병국은 강두석의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같은 학교, 다른 과에 진학했지만 우정은 계속되었고 사업가로 성공한 최병국은 지금도 강두석을 챙기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중식당.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이른을 넘긴 얼굴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앙고등학교 3학년 7반 동창들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들이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10대의 활기를 간직하고 있었지요. 어이, 두석이 왔네. 우리 은행장님 퇴직하고 어떻게 지내? 한 동창이 강두석을 발견하고 반갑게 외쳤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강두석은 주눅이 들었지요. 퇴직 후의 무기력한 일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집에서 TV나 보고 있어. 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순간 최병국이 강두석의 어깨를 툭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친구, 실은 요즘 되게 우울해. 퇴직하고 적응이 안 된다고.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해. 강두석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는 짜증내며 최병국의 말을 끊었습니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르려는 찰나 문득 중식당 입구에서 또각또각 우아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청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두석? 맞지? 나 알아보겠어?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활기찬 모습의 윤정이 고등학교 시절 문예반에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강두석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혜? 윤정혜?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50년이 넘었는데도 알아보네. 반갑다 두석아. 윤정이는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결혼해 살다가 남편과 사별 후 10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우아한 말투와 세련된 옷차림에서 파리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윤정이가 강두석에게 물었습니다. 두석이는 은행에서 일했다면서? 퇴직하고 뭐해? 강두석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별로 하는 건 없어. 윤정이의 눈빛은 활기차게 빛났습니다. 그래, 난 요즘 시니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 우리 같은 은퇴자들 경험이 사회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 윤정이가 말하는 동안 강두석은 그녀의 활기찬 제스처와 생생한 눈빛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이를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나이를 초월한 듯 했지요. 강두석은 문득 자신의 생기 없는 일상과 윤정이의 빛나는 삶이 대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사? 어떤 봉사를 하는 거야? 생각지도 않게 강두석의 입에서 관심 어린 질문이 나왔고 윤정이의 눈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읽어주는 활동이야. 직접 보는 건 어때? 우리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야. 1973년 겨울, 대학 1학년을 마친 방학 때 일이 떠올랐어요. 강두석과 윤정이를 포함한 문예반 친구들은 남산타워에서 모임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강두석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연락도 할 수 없었지요. 그 후 윤정이는 프랑스로 떠났고 문예반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어요. 오랜 인연에 끊어진 실이 50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병국이 분위기를 살리려는 듯 술잔을 들어 올렸어요. 옛 추억 얘기하느라 술이 다 식겠네. 자, 모두 건배. 동창회는 밤이 깊어가며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1970년대 히트곡 나 어떻게가 흘러나오자 모두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오랜만에 강두석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느껴본 활기였지요. 동창회가 끝나고 최병국은 강두석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 중이었어요. 술잔은 들었지만 웬일인지 최병국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지요. 차창 밖으로 거리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나니 기분 좋아 보이네. 특히 정이 보니 반갑더라. 우리 문예반 친구들 중에 가장 성공한 것 같아. 최병국이 웃으며 말했어요. 강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변함없이 활기차더라. 그 나이에 봉사활동도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최병국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누가 어떻게 살지. 갑자기 최병국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서가,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강두석이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지요. 무슨 일인데? 그러나 최병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돌렸어요. 아니, 다음에 얘기하자. 오늘은 좋은 날인데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 최병국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강두석은 동창회의 즐거움에 취해 친구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차가 강두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자. 조만간 전화할게. 그래, 조심히 가. 집에 돌아온 강두석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거실에는 아내 박순자가 TV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을 위한 야식이 덮개와 함께 놓여 있었어요. 늦었네. 재밌게 놀았어요? 박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남편을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환한 표정에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표정이 좋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요? 강두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오랜 친구들 만나니 기분이 좋더라고. 윤정이라고 우리 문예반 친구도 50년 만에 만났어. 박순자는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문예반이요? 처음 들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대학 때 프랑스로 유학 갔던 친구야. 지금은 봉사활동한대. 청각장애 아이들 돕는 일을. 강두석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흥미가 깃들어 있었어요. 박순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좋은 일 하네. 봉사활동이라. 사실 나도 요즘 은퇴하신 분들 모임에서 뭔가 해보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강두석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지요. 당신도? 어떤 모임인데? 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다음에 같이 가볼래요?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강두석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다시 20대의 청년이 되어 문예반 친구들과 함께 시를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젊음의 열정이 다시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창회가 있은 지 일주일 후 강두석의 집 거실. 강두석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전날 밤 최병국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있으면 병원에 좀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심각한 표정의 강두석을 보며 아내 박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침은 먹고 가요. 미역국 끓였는데. 강두석은 서두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병국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가봐야 해. 박순자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나 봐요? 당신 얼굴이 안 좋네. 나도 모르겠어. 다녀올게.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로비를 지나 강두석은 6층 종양내과로 향했습니다. 종양내과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강두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최병국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위어 창백해진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국아? 강두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병국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두석아. 강두석은 충격을 받은 듯 친구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최병국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소리마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나이 들면 이런저런 일이 다 있는 거지. 췌장암이래. 이미 다른 데도 퍼졌대. 1978년 26 강두석과 최병국은 한강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그렸어요. 우리 60살 넘으면 제주도에 집 하나 사서 같이 낚시하면서 살자라던 최병국의 말이 귓가에 생생히 울렸습니다. 강두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남았대? 최병국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6달이래. 근데 두석아, 내가 널 부른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럼? 갑자기 최병국의 눈에 이전의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그는 마치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최병국은 갑자기 활기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못 다 이룬 버킷리스트가 있어. 너도 알지?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강두석은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낚시? 제주도? 최병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대학로 연극이야. 너도 기억나지? 우리가 대학생 때 햄릿을 보고 나도 꼭 한번 무대에 서보고 싶다고 했잖아. 1974년 봄 서울대학로. 친구들과 함께 본 햄릿 공연은 두 청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업으로 바빴던 최병국은 연극 배우의 꿈을 접었지만 그 열정만은 50년 가까이 간직해왔습니다. 최병국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석아, 나 시니어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어. 강두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 상태가? 최병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시간이 없잖아. 근데 혼자는 못 가겠어.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강두석은 망설였습니다. 병든 친구의 부탁이었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두석이도 있었네. 강두석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희? 여긴 어쩐 일로? 윤정희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병국이한테 연락받았어. 병문안 왔지. 최병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정희한테 부탁한 게 있어. 정희가 시니어 연극 동아리 회장이거든. 강두석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병국이 윤정희에게 연락한 이유, 그리고 자신을 병원으로 부른 진짜 이유를 윤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다음 달에 공연이 있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작품인데 마침 남자 주인공 역할이 비었어. 최병국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역할 맡고 싶어. 두석이도 같이 하면 좋겠어. 강두석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나도? 아니, 나는 연기 같은 건. 윤정희는 부드럽게 강두석을 설득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아마추어니까.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해. 두석아 한번 도전해봐. 장자는 말했지요. 인생은 꿈과 같으니 그 꿈속에서 자유롭게 논일라. 병마와 싸우는 친구의 마지막 소원 앞에서 강두석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기로 결심합니다. 아이고, 알았어. 해볼게. 서울대학로의 작은 연습실. 10명 남짓의 60대, 70대 시니어들이 모여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지도 아래 이들은 진지하면서도 즐겁게 대사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연극 강사가 열정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감정을 더 실어서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대사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야 합니다. 최병국이 열정적으로 대사를 외쳤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비록 실수도 많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다. 연극 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최병국 씨, 정말 좋아요. 이번엔 강두석 씨 차례입니다. 강두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사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라디오 드라마를 즐겨 들었던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감정 표현이 풍부했습니다. 연극 연습이 계속되면서 강두석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목소리 훈련을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대사를 외우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눈빛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순자가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강두석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극 연습하니까 재밌더라고. 내일은 봉사활동도 가보려고. 박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봉사활동요? 강두석이 설명했습니다. 응, 정의가 하는 봉사단체야.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거래. 박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반갑기도 했지만 문득 윤정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신경 쓰였습니다. 강두석이 그 이름을 부를 때의 표정이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딸 미연의 집. 강두석은 오랜만에 딸을 찾아왔습니다. 미연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두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길에 그냥 우리 손녀 보고 싶어서. 미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집에 있어. 나 혼자 왔어. 미연이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갑자기 연극하신다고 엄마가 걱정하던데? 강두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열정을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연아, 아빠가 지금까지 너무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 같아. 은행 퇴직하고 나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고 살았어. 미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극이요? 아버지 나이에? 강두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때문에 새로운 걸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강두석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4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어떤 기분인지. 미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진정해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강두석의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응어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상실감과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 병국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런데 그 친구는 남은 시간 동안 연극을 하겠다는 거야. 난 건강한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지. 미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국 아저씨가 어쩌다가 정말 슬픈 소식이네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강두석은 이제야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청각장애 아동센터. 강두석은 윤정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큰 몸짓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수아와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강두석은 윤정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1972년 문예반에서 시를 낭독하던 그녀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강두석에게 말했습니다. 강두석 선생님,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강두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를 몰라서. 윤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아이들은 다 느낀다니까. 강두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라는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는 크고 과장된 몸짓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두석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아이들과 교감하는 즐거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보람.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윤정희가 강두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 아이들이 널 많이 좋아하네. 강두석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윤정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하니까 시간 되면 와.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오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50년 전 청춘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석아, 너 기억나?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남산에서 만나기로 했었잖아. 강두석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윤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날 두석이 네가 안 온 이유가 궁금했었어. 강두석은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었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지. 1973년의 그 겨울날 두 사람의 인연이 끊어진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오해로 남아있던 그날의 기억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윤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난 네가 마음이 변했나 생각했어. 강두석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었어. 난 정말 미안했어. 시간은 흘러갔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 오랜 세월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두석은 오랜만에 아내 박순자에게 꽃을 사들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박순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강두석은 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봉사활동하고 왔어. 이거 당신 주려고. 박순자는 받은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걸 다 주고. 요즘 당신 수상해. 강두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상하다니? 내가 뭐가? 박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윤정이라는 동창생. 강두석은 아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단지 새로운 활력을 찾았을 뿐이었는데 아내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박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는 거야? 1982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30이 갓 넘은 나이에 맞선으로 만난 그들. 사랑보다는 신뢰와 의지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세월이 쌓이며 단단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강두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요즘 변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정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야.
박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두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행 그만두고 나서 내가 무기력했잖아. 집에서 짜증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내가 이대로 아무것도 아닌 채로 늙어가는 게 두려웠어. 강두석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병국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도 그 친구는 남은 시간에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열정적이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박순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국 씨가 많이 아프신가요? 그런 걸 왜 말을 안 해요? 강두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내 맘대로 행동해서. 앞으로는 같이 봉사활동도 가고 연극 공연도 보러 가자. 우리 같이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두석은 이제야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해도 될까? 강두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함께하면 더 좋지. 그날 밤 오랜만에 두 사람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봄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처럼 그들의 관계에도 새로운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극 공연을 2주 앞둔 어느 날 연습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이 작품은 한 노인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병국은 노년의 주인공 역할을, 강두석은 그의 오랜 친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극 감독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번엔 절정 장면을 연습해 봅시다. 최병국 씨, 감정을 더 실어서. 최병국이 대사를 읽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만. 최병국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연습실이 혼란에 빠졌고 구급차가 호출되었습니다. 강두석은 친구의 손을 꼭 잡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의사가 최병국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한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최병국은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연은 계속할 수 있나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병국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었던 친구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두석이 결연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꼭 무대에 서야만 연극인가요? 여기서는 안 될까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여기서요? 강두석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병실에서요. 관객들이 여기로 오면 되잖아요. 강두석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병실에서 연극을 한다는 발상은 파격적이었지만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두석은 윤정희와 연극 동아리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고 모두가 감동하여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연극이라는 특별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희가 제안했습니다. 무대 장치와 조명은 단순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좀 수정해야겠죠. 강두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2주 안에 준비할 수 있을까? 윤정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병국이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강두석은 은행에서 쌓은 조직 관리 능력을 발휘해 팀을 이끌었고 윤정희는 예술적 감각으로 수정된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박순자도 의상과 소품 준비를 돕기 위해 합류했습니다. 박순자가 옷을 수선하며 말했습니다. 이 조끼는 병국 씨 체형에 맞게 줄였어요. 요즘 많이 야위셨으니. 강두석은 아내를 고마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장자는 망망대해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강두석에게 가족과 친구들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든든한 배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딸 미연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거 저희 회사 동료들이 티켓 구매한 명단이에요. 10명이나 관람하기로 했대요. 강두석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미연아. 미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강두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만났던 부녀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협조로 넓은 회의실이 임시 병실 겸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최병국은 침대에 누운 채로 연기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50여 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윤정희가 무대 앞에 나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공연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특히 오늘의 주인공 최병국님의 용기 있는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두석은 무대 한편에서 깊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극은 노년의 두 친구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병국은 비록 몸은 약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사 하나하나에 72년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병국이 극중 대사를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계절과 같아. 봄에는 꿈을 심고 여름에는 열정을 불태우고 가을에는 결실을 맺지. 그리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음 봄을 준비하는 거야. 강두석이 극중 친구 역할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후회 없나?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최병국은 깊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후회? 아니. 비록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친구와 함께 있으니 그 어떤 후회도 없네. 관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강두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을 표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최병국은 침대에서 일어나 강두석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병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대사를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다시 봄이 왔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봄은 다시 오는 법이야. 강두석은 친구를 부축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길고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엔 봄이 오지. 두 노인이 함께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병국의 얼굴에는 비록 고통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성취감과 기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병국이 관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이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과 감동, 그리고 깊은 울림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두석은 친구를 부축한 채
그 박수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공연 후 최병국의 병실에서 최병국은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두석아. 덕분에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 강두석은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을 할 거야. 최병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우정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초여름 서울 추모공원. 강두석은 조용히 봉안당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리문 너머 작은 함 속에 최병국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2달. 최병국은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연극 대본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두석은 살며시 꽃다발을 꺼내 명패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병구가 우리 봉사단체가 더 커졌어. 이제는 시니어 배우들이 학교도 찾아가고 요양원도 방문한다니까. 네가 남긴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 강두석은 상실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너 혼자서 커튼콜이구나. 그래도 잘 마무리했지?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무대에서 만나자. 봉안 씨라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울림이 남아 한 줄기 햇살처럼 유리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두석은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강두석의 집, 딸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점심 식사 자리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박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고 강두석의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연극은 언제예요? 저번에 너무 멋있었어요. 강두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새 작품을 준비하고 있단다. 이번에는 네 할머니도 같이 출연할 거야. 박순자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작은 역할이잖아요. 강미연은 부모님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두 분 다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식탁 위의 대화는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무거웠던 분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센터. 강두석은 이제 정식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자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센터 교사가 강두석에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오셨네요. 강두석은 옆에선 박순자를 소개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오늘부터 같이 봉사하기로 했어요. 박순자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곧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손뜨개로 만든 인형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강두석은 가슴이 더 뿌듯해졌습니다. 대학로의 작은 카페. 강두석과 박순자 그리고 윤정이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윤정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국이가 남긴 유산이 정말 크네. 우리 봉사단체가 이렇게 빨리 커질 줄 몰랐어. 강두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이야, 너 덕분이야. 병국이가 사업 오래 하더니 사람을 참 잘 보네. 옆에서 박순자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것도 병국 씨와 정희 씨 덕분이죠.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새로운 봄을 찾은 거지.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 50년이 지나서야 풀리는 오해도 있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좋은 친구로 다시 만날 수 있어 기뻐. 다른 새로운 동무도 생기고 말이야. 윤정이는 박순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느새 세 사람은 정겨운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완의 인연이 노년에 와서 새로운 형태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대학로의 연습실, 시니어 별빛 극단이라는 이름의 팻말이 문 앞에 걸려 있습니다. 20명의 시니어 배우들이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이제는 강두석이 연출자로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좀 더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담아내야 합니다. 한 단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최병국이 남긴 씨앗은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었지요. 강두석은 이제 시니어 연극단의 중심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강두석의 집 거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병원 봉사활동과 연극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수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순자가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당신 오늘도 글 써요? 요즘 정말 바쁘네. 강두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병국이가 남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우리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박순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책이 완성되면 내가 제일 먼저 읽을게요. 한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며 황혼기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 대학로의 작은 극장. 꽃보다 늦은 봄이라는 제목의 연극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강두석이 각색하고 연출한 작품이었습니다. 극장 안내원이 관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연은 매진되었습니다. 서두르셔야 좋은 자리에 앉으실 수 있어요. 객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특히 시니어 관객들이 많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고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객석을 채웠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박순자를 포함한 시니어 배우들이 열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최병국과 강두석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강두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윤정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석아, 정말 멋진 작품이야. 병국이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강두석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무대 위에서는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함께 나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꽃은 저도 다시 피어나고 겨울이 가면 봄은 오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연 후 리셉션 장소. 관객들이 강두석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은퇴 후 무기력해져 있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또 다른 관객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두석의 얼굴에는 보람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찾아온 봄날, 한강공원. 강두석과 박순자는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강두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따스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박순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몰랐어.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강두석은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친구 최병국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국아, 내가 약속했지? 우리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가끔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결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강두성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봄은 마음속에 있으니 그 봄을 찾아 나서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햇살 아래 두 노부부의 실루엣이 천천히 멀어져 갑니다. 그들의 뒤로 무수한 벚꽃잎이 흩날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생만사, 오늘은 꽃보다 늦은 봄. 강두성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